최근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니 대선 후보자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세금을 얼마나 완화해 주는 것일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되어서 좋을 것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장단이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 시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주택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70%, 주택을 1년에서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60%입니다. 2년 이후에 팔면 양도 차익에 따라 세율이 바뀌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2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팔면 중과세 20%, 3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팔면 중과세 30%가 추가됩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수도권의 아파트 매도 시 대부분 중과세를 받게 됩니다. 2주택자는 최소 26%부터 최대 65%까지 양도세가 발생하고 3주택자는 최소 36%부터 최대 75%까지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9억짜리 집을 사고 2년 뒤 집값이 20억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집을 매도하면 양도 차익이 11억이 됩니다. 제가 2주택자라면 11억의 65%는 7.1억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3.8억이 남게 됩니다. 3주택자라면 11억의 75%는 8.2억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2.7억이 남게 됩니다. 11억 차익이 났는데 내 손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양도세가 완화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규제지역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세금을 없애거나 줄이자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가 30%이기 때문에 이 세금만 없어지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가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16년 대책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6개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집값이 지금처럼 폭등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해주었지만 실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것에 대한 기대가 커서 시장에 매물이 출현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과거 대책 당시보다 평균 아파트 가격이 37% 상승했습니다. 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 첫 번째, 시장의 부동산 매물 물량이 많이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한 부동산 매물, 종부세 부담으로 팔고 싶은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주택 매수 심리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양도세 완화가 되면 포털 사이트, 유튜브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이제 집값 폭락이 시작되었다는 기사로 도배될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집값 하락이 시작되었으니 집을 사지 말고 정부의 공급 정책을 믿으라고 할 겁니다. 그럼 주택 매수 심리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동안 집 팔 생각이 없던 사람도 집값이 폭락할 거란 심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 부동산 매도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집값 하락을 자극하게 됩니다. 주택 매수 심리가 죽고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매수자는 적고 매도자가 많은 시장이 되죠. 살려는 사람은 적고 팔려는 사람은 많을 때 가격이 낮춰야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매 호가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7억 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다주택자들이 7억 원의 집을 내놓겠죠. 양도세 완화가 시행되면 주택 매수 심리가 꺾여 시장 가격 7억에 바로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가 급한 다주택자는 6억 5천에 집을 내놓을 수 있겠죠. 이 6억 5천짜리 집이 거래가 되고 실거래가가 뜨면 다른 사람들도 6억 5천에 거래가 된 걸 보고
우리도 가격을 내려서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완화 시기가 끝나가면 다주택자는 빨리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급급매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가격의 급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집값이 다 하락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집은 집값 하락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실수요자가 많은 집입니다. 아무래도 실수요자가 많은 아파트는 투자보다 실거주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신축 아파트, 학군이 좋은 아파트, 교통이 좋은 아파트, 직주 근접 아파트가 실수요가 강한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전세가율이 높은 집입니다. 전세가는 사용가치입니다. 즉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매매가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포함합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매가에 미래 가치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양도세 완화로 매도 물량이 증가해도 전세가 하방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은 힘들 것입니다. 단기 하락을 하더라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근접하면 다시 매매 수요가 생겨 매매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규제지역 집입니다. 비규제지역은 애초에 양도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양도세 중과와 무관한 지역이죠.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이 나오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큰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GTX, 철도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 개발 호재로 단기 급등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특징은 아직 호재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투자 수요가 많아 단기 급등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GTX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노선이 있습니다. 착공 후 완공이 되려면 최소 5년 이상 소요됩니다. GTX 노선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어 단기 급등했습니다. 이런 지역의 특징은 실수요가 약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일 수 있습니다. 즉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수도권 외곽지, 지방 규제 지역은 집값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외곽지, 지방 규제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 근접성이 좋은 수도권 핵심 지역보다 실수요가 약한 지역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입지가 좋고 실수요가 강한 핵심지보다 이런 지역을 먼저 매도하게 될 겁니다. 즉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안정화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다주택자가 팔거나 증여를 해서 팔 매물이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 부동산 안정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를 믿고 이전에 집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받는 게 싫어서 이미 집을 판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격이죠. 또한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생각하고 다주택자가 불로소득을 벌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를 하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그동안 여당과 정부에서 펼쳤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이 나와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대세 하락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도 집을 공실로 두는 게 아닙니다.
전월세로 집을 공급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 집의 총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집값의 하락이 오더라도 주택 공급이 계속 부족하면 전월세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결국 매매가 상승을 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열쇠입니다.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 정책이 실행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수익 실현이 필요한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주택은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똘똘한 주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면 됩니다. 무주택자는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향후에도 계속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면 다주택자가 싸게 파는 매물을 매수하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겠죠? 이 정책이 나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꼭 예측해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